안녕하세요. 웰컴 투 김치윤 부어스. 저는 우나. 저는 민입니다. 드디어 언니 방학이 끝났어요. 끝났네. 여기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너무 기뻐 언니. 방학이 거의 한 3주였어. 보통은 2주인데 애가 일주일 아프니까 3주를 함께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언니는 그럴 수 있었겠다. 방학 잘 보냈어? 잘 보냈어. 오늘 이제 학교 다시 보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얘가 잘 갈지. 나는 얘가 처음에 학교 이제 가는 곳에 좀 불안이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적당한 땡깡? 그 정도만 부리고 잘 보냈어. 나는 이틀 전부터 집에서 꽹과리 치면서 학교 가는 건 설렌다라고 애들한테 주입시켰어. 체면 걸었네. 체면. 설렌다. 학교는 설레는 곳이다. 너무 힘들었어, 연휴 때. 즐겁게 간 거야? 즐겁게 갔지. 연휴 때 나 근데 거의 삼시세끼 밥만 하다 끝난 것 같아. 밥하고 뭐 쿠키 굽고 밥하고 쿠키 굽고 계속 이것만 한 것 같아. 나는 거기서 약간 해방된 게 내가 같이 보내는 나의 슈베스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모이면은 그 집 세 식구 아들 하나 우리 세 식구 그러면 이제 총 6명인데 한 2년 전부터 걔가 엣지에서 플래너를 이제 팔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그 플래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밀 플랜 그렇게 해서 이 날짜를 정해놓고 점심에 누가 하고 저녁에 누가 할지 이름을 적어놓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한번 써보자. 내가 만든 거. 그러면서 당연히 엄마가 했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이름 적어.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름 적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남자 둘이 별 생각 없이 이름을 적는 거야. 그렇게 시작됐어.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각자 새끼를 맡아서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SOS를 요청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는 뭐 허푸둥. 그냥 희망이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이들 이름까지 넣었어. 애들이 준비하는 거야? 근데 남자의 걔가 11살인데 재료를 확실하게 사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었어. 대단하다. 대단하지?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키면 하는구나. 누가 그 얘기 했어. 남자들은 솔선수범하기를 우리가 바라면 여자들이 원래 힘들고 차라리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노비 근성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해라. 그럼 한대. 첫 해는 스파게티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맞아. 스파게티 많이들 하지. 우리 남편은 음식을 레시피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뭘 먹을지 떠올리는 것도 힘들고 다른 쪽 남편은 음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둘 다 독일 사람이지. 둘 다 독일 사람.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근데 그 밀플랜이라고 하는 그 종이 한 장이 바꿨어. 적고 붙이는 순간 이게 그냥 시스템이 돼버리더라고. 독일이라 가능한 거 아닐까? 뭔가 계획을 하고 여기에 적혀있으면 하는 거다.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체면시켰어 그냥. 괜찮은데? 밀플랜을 사야겠네 나도. 다음에 해봐 애들이랑. 애들은 요리 좀 하지 않아? 어리지만 밥도 좀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첫째는 하지. 첫째는 뭐 주스를 만든다거나 그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쭉 짜가지고 뭐 주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해. 근데 요리는 뭐 야채를 썰거나 그런 거는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브로차이트 빵 먹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 우리는 설거지 시켰어. 힘든 거였네. 수영장이 됐더라고. 집이. 첫째가 비누칠을 하고 둘째가 그거를 이제 행주로 닦아서 넣는 작업을 했는데 20분 후에 문을 열고 주방에 갔더니 수영장이 생겼더라고. 어머. 근데 칭찬해야 되잖아. 니네가 잘했으니까. 어머, 물을 이것밖에 안 흘렸네. 근데 애들이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 본인이 설거지를 했다는 거에. 그럴 것 같아. 근데 언니, 나는 연휴 때 집에서 한국에 있는 엄마랑 통화하니까 엄마 그러더라고. 또 방학이야? 도대체 방학이 얼마나 많지, 바이에른 주에? 바이에른이 좀 더 많고 전체적으로 독일이 많아.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2주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100일 정도가 순수하게 방학이고 휴일 공휴일이 한 12일 정도, 10여일 정도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 노는 것까지 합치면은 1년 52주니까 190일 정도가 학교를 안 가는 날이지. 그러니까 거의 절반 160일 정도 학교 가는 날.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도 많네, 진짜로. 방학이 많긴 한 게, 이제 9월에 학기를 시작을 해서 좀 지나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곳은 9월, 어떤 곳은 10월, 어떤 곳은 뭐 11월 초 이렇게 가을방학이 온단 말이지,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오지. 그때 한 2주 정도? 겨울방학이 따로 있잖아. 그 2월달이나 3월달에 어떤 곳은 봄방학이라고도 얘기해. 맞아. 일주일이지 그건. 프리야스 베리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윈터 페리엔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는 파싱 페리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파싱 페리엔이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파싱 페리언이라고 일주일 쉬어. 학교가. 근데 유치원은 안 쉬고. 그때가 그리고 나서 그 핑스 페리엔이라고 또 있잖아. 그전에 오스터. 부활절 있고 부활절에 2주 있고 그 다음에 핑스 페리엔이라고 2주가 또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6주가 오지. 그래서 여기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휴일을 보내는지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 쓰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페리안 캠프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탄테, 뭐 옹켈, 뭐 이모 삼촌 찬스 쓰는 맞아. 사람도 봤어. 바이에른이 회사 휴가도 한 30일 정도 돼. 그럼 엄마 아빠 양쪽 다 있는 경우에 그럼 60일이잖아. 그럼 60일은 엄마 아빠가 그 100일 중에서 커버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같이 휴가를 안 간다는 전제하에 한 2주 정도 같이 가고 나머지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 여름 캠프 이런 데 많이 보내잖아. 보니까 테니스 캠프라고 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는 게 아니고 출퇴근.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테니스 배우고 집에 오고. 근데 그것도 엄마 아빠가 누군가는 데려다 줘야 돼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 아는 친구를 같이 그 캠프에 참가시킬 수 있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 번은 이 아빠가 앞에 3일, 한 번은 뭐 이쪽 집 엄마는 아빠가 또 3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뭐 데리고 오고. 그 장소가 되게 멀리 있는 경우는 거기까지 그렇네. 가야 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명은 한국 사람이니까 가족 중에 또 좋은 점은 한국에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나라로 간다 그러지 여름에. 그냥 가서 거기서 무슨 액티비티 많이 안 해도 그 자체만으로 문화적인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하려고 막 애 안 써도 돼. 그지? 맞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무슨 규칙적으로 뭔가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딱 정해진 플랜? 봄방학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봄방학에는 수영 배우는 거. 그래서 뭐 하나 따기. 다른 스포츠도 많이 하지. 맞아. 스키, 이제 겨울에는 보통 스키 캠프 아니면 스키를 배우러 많이 가고, 뭐 여름에는 수영 배우고, 맞아. 그다음에 호수 뭐-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또 그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잖아. 뭐 카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더라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를 미리 일단 1년 플랜에 거의 좀 정해놓는 것 같긴 해, 사람들이. 계획적이야. 언니 오늘이 1월 7일인데 내가 4월 첫째 주에 하는 봄방학 캠프를 예약하려고 봤더니 자리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언제 다 예약을 했다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그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처럼 했나 봐. 부지런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서 4월 달은 못하고 6월 달에 하는 거였어. 6월 달은 지금 자리가 있더라고. 6월 달이랑 8월 달에 하는 건 자리가 있어. 근데 4월 달에 하는 건 자리 없어. 근데 이제 점점 애들이 크니까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지만 친구들이랑 뭘 하고 싶어 해. 나도 그 진짜 이번에 엄마 나 친구랑 놀고 싶어. 그러니까 난 너랑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있는 것도 좋은데 내가 쿠키 구워주고 너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점점 느껴져. 친구랑 엄마 나 놀고 싶어. 우리 애는 일단 불안이 있었던 아이. 그래서 그런 거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어디 한다고 신청하면 나는 언제나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 호기심도 같이 높아. 이게 없으면 그냥 안 하고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 학교에도 좀 앉아 있었어. 그런데 다른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그 방법이 제일 잘 먹혔고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노는 모습을 내가 일거수일투 다 볼 수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소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결과는 뭐였냐면 최대한 이걸 안 보는 게 좋겠다. 엄마가 이걸 보는 순간 정신병이 생긴다. 힘들어? 아니 왜냐하면 다른 애가 혼자서 어떻게 놀고 있다. 정말 씩씩하게 잘 노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근데 우리 애가 혼자면 재윤이 왜 혼자지? 이렇게 맞아. 보이고 한 애가 혼자인데 뻔히 얘네들 친구인데 같이 안 끼워준다? 내 마음은 우리 아이가 좀 나서가지고 쟤를 좀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식의 개입이 머릿속에 개입이 들어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첫째랑 둘째랑 유치원이랑 같이 있거든. 학교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가끔 둘째를 데리러 갈 때 보면은 첫째가 쉬는 시간이고 놀 때도 있어. 밖에서? 밖에서. 근데 걔가 혼자 놀고 있다. 그럼 그렇게 가슴이 아파. 왜 쟤는 혼자 놀고 있어? 근데 걔가 슬픈 게 아니라 걔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만 마음이 아파. 나는 괜찮은 애들은 다 봤어. 근데 내 마음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또 학교는 학교고 우리가 또 공휴일이 엄청 많잖아. 그런 날에는 뭐해? 이제 우리는 바이에른인데 공휴일이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 다른 지역은 바이에른보다 좀 공휴일이 적어. 그리고 또 핑스페리엔이라고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뭐 목요일이거나 화요일이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징검다리 휴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종종 쉰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그런 식으로 맞추려고? 맞춰지는 거래, 결과적으로는. 신기한데. 근데 우리는 징검다리 휴일 쉬는 거 없잖아. 그지? 갔다 다시 하루라도 가. 하루라도 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 같은 있는 다른 지역들이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또 이제 통으로 이제 애들이랑 뭔가를 해야 되잖아. 며칠 생기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를 통해서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있잖아. 페리언 패스라고 해가지고 그 패스를 사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있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뭐 빵집 가서 빵 만들어 보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림을 어디서 배워보기 뭐 박물관 어디 가보기 그런 식으로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또 우리한테는 한글학교가 있잖아.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정보를 얻게 되잖아.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림자 박물관 같은 거, 그림자로 연극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 자기가 원하는 피규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프로젝터에 가지고 가서 그리고 애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무대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보고. 마라톤도 있었지. 마라톤도 있었지. 뮌헨에서 국제 마라톤이 열리기 전날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으로 아이들 마라톤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나는 그 국제학교 다니는 한글 학교 엄마 통해서 들었거든. 딴 데서 혹시 들은 적 있어? 아니 우리 학교는 그런 일단은 멀고 우리가 그 마라톤을 가려면 시내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나는 독일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그 한글 학교에는 국제학교 다니는 사람들 뭐 바이링구얼 학교, 프랑스 학교 많잖아. 근데 그쪽을 통해서는 내가 몇 번 들은 거야. 벌써 그 마라톤에 대해서. 그런데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글 학교에서 이제 같이 갔잖아. 걔네들이 엄마 뭐 누구도 왔어 쟤도 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거기서 많이 발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도 그랬거든. 야 학교에서 본 적 있는 애들 있는지 봐봐 이랬거든. 자기는 일단 안 보인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른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3명은 우리 반은 아니지만 쟤 어느 뭐 몇 학년 나보다 높은 애 저기도 봤고 뭐 누구도 있고 많이 이렇게 봤구나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인터내셔널한 어떤 가족들이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정보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참 그리고 나 방패 만드는 거 갔었다. 혹시 언니도 갔었어? 로마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뮤지엄 갔었어. 그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선착순으로만 보통 봤잖아 그런 데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서 그런 데 가면 내가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 내가 안 왔으면 이거 누가 채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반 공휴일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스키 아니면 뭐 실내 수영 그리고 여름에는 뭐 산이나 호수 뭐 이렇게 야외 활동으로 하는 것 같아. 맞아. 항상 여기 날씨 좋으면 사람들 다 호수 가잖아, 수영하러.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수영이랑 뭐 스키 같은 거 스키, 스포츠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필요 없는 일들이잖아. 호수 가고 뭐 스키 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돈도 안 들지. 스키는 돈이 많이 들지. 호수에 가서 수영하는 건 돈이 안 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해 뜨는 날이 짧잖아. 그러니까 겨울이 길잖아. 그래서 햇빛을 받으러 나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되게 생각하잖아. 우리 아이 어릴 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나한테 오늘 나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뭐 몇 시간 동안 나갔냐, 뭐 그렇게까지 체크를 하더라고. 어쩌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온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온 사람들이니까 밖에서. 그러니까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 얻어 걸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 나만 이렇게 한글 학교 가서 듣고 와서, 우리 여기 가보자. 여기가 이런 게 있대. 로마 박물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그 다음에, 방패 만들기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만들어보는 경험. 근데 거의 쫓겨 나오듯이 나왔어. 근데 애들이 그 박물관 들어가가지고, 쌀떡 같은 거를 우리 애도 그거 가지고 쌀떡을 약간 털었더라고. 맞아. 거의 쫓기듯이 나왔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아인führung 있는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그런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 있잖아. 그런데 가면 애들 되게 좋아해. 난 한번 뉴른베르크에서 뒤러 박물관을 갔는데
정말 옛날 옷, 약간 지저분한 그런 느낌. 그런 시절에 옷을 입고는 자, 내가 뒤로 엄마 누구야 이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 얘기 좀 해줄게. 이러면서 엄마로서 자기 아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아이들 데리고 딜러 하우스지. 딜러 하우스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간 거야. 정말 재밌더라고. 우리 애가 그때 5살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안 지루해 하더라고. 이제 나이가 좀 5살 넘으니까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같아. 프로그램도 사실 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한 것 같아. 꼭 보면 어딘가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같이 마련돼 있어서 그걸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유럽 되게 여유롭고 평화롭고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게만 있을 수가 없어. 방학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맞아. 엄마들은 그렇게까지 여유롭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게 정보를 찾고 예약을 하고 해야지. 그리고 언니 나중에 한번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거나 뭐 하면은 이런 정보를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인스타그램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짧게 뭐 어디서는 이거 합니다. 뭐 이집트 박물관에서는 일요일에 킨더 패밀리아 비용이 있습니다. 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알고 다른 분들도 같이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다. 내가 매번 검색하는 게 정말 나도 힘들고 귀찮았거든. 근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 꼭 이 미넨 아젠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었잖아.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공휴일 얘기도 했고, 뭐 방학 얘기도 했고, 어떤 페리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뮤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챌린지, 이번 주 챌린지 언니 뭐 할 거야? 나부터 얘기해. 나는 푸시업을 8개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일단 해보니까 6개까지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릎 안 받치고. 그래서 매일매일 푸시업 8개.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걷기 힘들어. 나는 1개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같은 거 할게. 2개.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는데 그 사범님이 태권도 내가 단 올라가려고 할 때 아직 단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할 때마다 20개를 해야지 올려준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20개 많다. 저 지금 1개도 못 하는데요. 단숨이 언제야? 무릎 받치고 있었거든. 무릎 받쳐서 하고 있었거든. 아, 단숨이 언제야 근데? 그때 치는데 내가 이제 못 치지. 내가 자꾸 내가 다른 것 아니고 이제 그거 푸시업 때문에 내가 시험을 패스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연습해야겠네.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난 2개 해보겠습니다. 2개. 일단 이번 일주는 2개. 좋습니다. 그러면 난 8개, 언니 2개. 그러면 그 일주일에 3번 나가서 걷는 거는 계속 하고 거기다가 포함. 건강해지겠군. 건강해져야지. 체력이 있어야 애들이랑도 놀러 다니고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공휴일이든지 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방학 때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국에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